안녕하세요 여러분, 면접중 대장입니다. 자, 오늘 매식경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매식경 아니고 매십경이에요. 매십경. 자, 시작을 할게요. 모든 은행 이달 말 전세 대출 한도 전세값 증액분만큼 제한.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경제 공부를 하고 뭐 취준에 대해 있어서 금융권에 대해 이슈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부동산이라는 거는 사실 우리 입장에서, 그리고 여러분 입장에서 굉장히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사를 읽고 하면 안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아무튼 봐야 돼요. 왜? 여러분들의 나중에 생계가 달린 거고, 또 이러한 이슈들 언젠간 여러분들 공부해야 될 거니까. 그래서 너무 근데 어렵게보다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한 번씩 한번 같이 보세요. 요즘에 제가 매식 경에서 계속 얘기를 했지만 대출에 대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대출을 지금 정부에서는 옥죄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이 대출을 옥죄다 보니까 일반적인 실수요자한테, 실수요자라는 거는 전세를 살고 있는 분들은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 전세 대출 한도까지 정부에서 옥죄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부동산 가격이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하는 건 이게 문제라고 이제 정부에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온갖 많은 대책들을 쭉 계속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야, 집값이 안 잡히네? 이거 어떻게? 이제는 어디 한번 해봐. 그리고 가계부채도 계속 증가됐어. 자, 그럼 여기에서 아예 대출을 아예 안 나가게 다 쪼아보자 라고 이제 정부에서 계속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 쫙쫙 쪼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투기 세력들도, 투자하시는 분들도 방법이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런데 어떻게 해서 또 나중에 지나면 방법이 또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걸 또 찾아내는 사람들이 기막히게 있어요. 근데 아무쪼록 지금 현 상황은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 지금 이런 것들을 다 옥죄려고 하는 상황에서 보니까 뭐야, 전세 대출이라는 놈이 걸리는 거예요. 왜냐면 신용, 여러분 영끌 B2 이거 들어보셨죠? 영혼까지 끌어 모아서 집을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빚내서 투자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걸 하려면 주택담보대출, 주담대가 필요할 거고, 개인 신용대출,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거냐. 아무튼 대출을 받아서 내 자금이 넘는 범위 내에서 내 자산이 범위를 벗어나는 거는 다 대출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된다 보니까 지금 다 이걸 다 막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지금 정부에서는 처음에 이 전세 대출도 포함시켰다는 거예요. 이제 난리가 난 거죠. 뭐야, 우리 실수요자들은 난 집도 없이, 우리 가족은 우리 4인 가족인데 우리 집에서 우리 살아야 되는데 이거 전세 대출한테 막으면 어떻게 안 돼. 그래서 지금 난리가 막 난 상황이었어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이제 정부에서도 이런 것들은 사실 고려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오케이, 그럼 전세 자금 대출 안 건드릴게까지 한 건데, 무슨 말이냐면 이 기사에서는 이제 모든 은행들이 이달 말 전세 대출 한도를 전세값 증액분만큼만 해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5억짜리 집을 샀으면 전세 대출은 LTV에 거의 한 70%, 한 80%까지 나왔을 거예요. 80%. 그러면 4억까지 대출이 나왔다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과 같이 5억이었던 집이 여기서 거주를 하다가 전세금을 그 집주인이 7억으로 올려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원래는 7억에 80%인 5억 6천을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젠 그게 아니라 이 증액한 만큼, 이미 5억이었을 때 그 예를 들어서 이 정도로 4억을 지금 받았잖아요. 4억을. 그러면 지금 2억이 뛴 거잖아요. 그럼 2억 뛴 것만큼 증액된 만큼의 LTV를 적용해서 추가적으로 한 8천만 원 정도만 더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보다 지금 대출을 해주는 범위가 굉장히 줄어들 거잖아요. 그래서 요 정도로만 이해를 해도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괜찮을 것 같다. 기사 한번 볼게요. 이달 말부터 모든 은행이 전세 대출 한도를 전세값 증액분만큼만 제한한다. 제가 설명한 거예요. 증액하는 것만큼. 원래는 예전에는 집값의 LTV에 뭐 80% 이렇게까지 했는데 지금 그게 아니다. 또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전세 대출이 가능해진다. 임대차 계약서를 할 때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전세 대출 가능해진대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계약서를 쓰고 그 이후에서도 전세 자금 대출 가능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진짜 실수요자라면 당신들이
이 집 계약서 쓸 때까지만 받는 거를 전세자금 대출로만 인정해 줄게요. 나중에 돈이 필요하면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하지 마. 그건 원래 목적이 아니야. 이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1주택 보유자의 비대면 전세 대출 신청도 지금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자,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은행에서 이미 전세 대출 한도가 전세값 증액분만큼 축소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시중은행들, 우리가 알고 있는 5대 은행들은 대부분 증액분만큼만 전세 자금 대출해준다. 여기 나와 있죠. 예컨대 여기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전세 계약 갱신 시 전세값이 4억에서 갱신하는 거예요. 6억으로 올랐다면 이 2억의 증가분에 대해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원래 기존에는 어떻게 됐다? 기존에는 집값 6억이다. 6억에 LTV 80% 최대 이거를 받았다. 이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또 이들 은행은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전세 대출 주기로 했다. 기존에는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면 가능했지만 이달부터는 대출 신청 가능 기간이 크게 줄어든 셈이다. 이거는 제가 아까 위에서 해석한 거랑 약간 다른 뜻인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전세를 지금 대출을 주기로 했는데 기존에는 어떻게 됐다? 입주일과 들어가기로 한 날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3개월 이내면 대출 신청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요것만 기억하면 된다. 이와 함께 은행들은 1주택 보유자의 비대면 전세대출 신청도 막았다. 다만 대면 창구가 없는 K뱅크의 1주택자 비대면 전세대출 경우 당국이나 업계가 무리하게 막지 않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걸 보면서 이 기사를 보면서 재테크적으로 이제 들어가려면 이 상황을 여러분들의 현 상황에 대입해 보면 돼요. 우리 집은 이러한 상황인가 지금. 우리 집이 이사를 가려고 한다면 이 기사가 정말 와닿을 수 있겠죠. 그쵸? 그러면 정말 나한테 공부가 많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그런 상황들이 아니다 라고 한다면 이 기사를 읽고 그냥 뭐 증액분만큼만 전세자금 대출해주는 거네? 그냥 거기서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예를 들어서 내가 나중에 면접에서 활용을 한다, 자소서에서 활용을 한다, 뭘 갖고 갈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해본다면 이제 이런 거죠. 자, 금융권에서는 지금 현재 첫 번째 현재 시츄에이션 상황은 뭐예요? 대출이 안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자, 상황 이렇게 정리를 해봐요. 여러분들도 다 정리를 해줄게요. 여러분들 오피니언 할 때는 노트를 만들어서 해보라고요. 자, 상황 시츄에이션을 적는 거예요. 어떤 상황? 자, 현재 고객들의 상황 어때요? 대출 수요 증가되는 상황이에요. 너도나도.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도 필요한 거죠. 고객들 입장에서는. 그럼 보세요.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을 해주고 싶겠어요? 안 해주고 싶겠어요? 해주고 싶어요. 해주고 싶어.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못 해주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은행 입장에서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냐면 대출을 지금 옥죄고 있는 시장에서 이번 올해 하반기에는 그냥 넘어갈 거라는 거지. 어떻게 되든 간에. 그쵸? 근데 우리가 이 대출 이슈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근데 내년이 되면은 KPI의 대출에 대한 평가가 분명히 있다니까요.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은행 입장에서 고민이 되지 않겠어요? 그럼 이런 시점에서 이거를 굉장히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걸 지금 계속 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내년에 은행은 한다는 거예요, 대출을. 해줄 수밖에 없는데 지금처럼 막 무지막지하게 과거처럼 해주지 못하지만 그래도 지금보다는 더 해준다. 자, 근데 여기서 보세요. 대면 창구가 없는 K뱅크는 이거를 막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자, 그렇게 된다면 여기 대결 대 일반은행 대 K뱅크 온라인뱅크의 한번 구도를 보는 거예요. 그럼 은행과 시중 기존 그 1960과 온라인뱅크의 차이점, 여러분들 만약 고객이라면 지금 상황에서 어디를 선택할 거예요? 저 같으면 당연히 K뱅크 가요. 안 그래요? 왜? 안 해주는데 여기? 근데 여기 해주잖아요. 그럼 이렇게 갈 거죠. 고객들은 편리하고 효율적인 걸 원한다니까요. 그럼 이렇게 고객을 계속 지금 뺏기면요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고요. 자, 그러면 현업에서 뭐 은행 뭐 마케팅 팀이 됐든 영업 전략부가 됐든 추진부가 됐든 간에 현재 이 상황에서 고객들이 유출되지 않게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게 어떠한 것들을 작업을 지금 한다고요. 이걸 작업이라고 해서 좀 그렇지만 그게
기존에 있는 고객들, 그 로열티 있는 고객들한테 뭔가를 계속 좀 주는 걸 할 거라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같으면 필요할 때 여기 가지, 여기 계속 있겠어요? 그러면 그때 내가 만약에 그 은행 직원으로서, 그리고 우리 은행으로서, 내가 지금 지원하는 은행으로서 어떠한 걸로 고객들을 계속적으로 이 잡아놓을 수 있을까? 고객들한테 어떠한 정보를 줄까? 그들이 필요한 게 뭘까? 그러한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된다면 이 경쟁사를 지금 분석할 수도 있죠. 지금 현재 시중은행들은 다 안 되는데 온라인 뱅크는 돼. 온라인 뱅크도 시중 1금융권의 경쟁사예요. 이제는 뛰어넘었다고요. 근데 정부의 규제를 받을 수밖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 1금융권은. 자, 그럼 고객을 계속 뺏길 것인가?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 뭘 할 수 있겠느냐? 그런 것들을 조금 생각해보고, 아, 지금 온라인 뱅크는 어떻게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벤치마킹해서 우리은행에 어떠한 점을 내가 기여를 해서 어떻게 한번 해볼까,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생각한다고 해서 막 나는 건 아닌데, 이게 생각을 하려고 하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 관심을 가지면 이게 뭔가 보여요.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시면 저는 좋을 것 같다. 자, 그리고 제 어떠한 친구가 중장님 생각도 좀 얘기해 주세요 라고 뭔가를 얘기하는데, 지식적으로 뭔가를 이제 정리하면서 제가 제 얘기를 하자면, 전세 대출 한도는 이렇게 증액을 지금 시키고 있지만 전세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그러면 현재 정부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가계 부채 증가의 가장 큰 원인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나중에 이게 개인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파산 위험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거를 사전에 막고자 하는 건데, 지금 이렇게 그냥 무조건 쪼는 정책만 한다고 한다면 분명히 피해가 가는 실수요자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러한 분들이 다치지 않고, 또 금융권도 이미지가, 아니 자기들 돈은 다 벌면서 돈 다 벌고 이자 다 받고 다 받아먹다가, 아 지금 우리가 필요하니까 안 해줘, 이런 이미지를 또 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상쇄시키려면은 무조건적으로 쪼는 것보다 은행별로 약간의 유연성을 두면서, 그게 사실 제가 얘기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고객들이 너무 많은데 그 고객들 중에서 누구는 이렇게 해주고 누구는 이렇게 해주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러한 정부 규제 아래 은행별로 유연하게 이러한 제도나 대책들을 조금씩 더 마련해서 고객 입장에서 뭔가를 생각하고 제도를 이렇게 개선해주고 해준다면 고객들이 정말 고마워하지 않을까. 그리고 정말 무리한 고객들한테 돈을 빌려주지 않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생각들을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면서 오늘 매시겨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1월 1일부터 제가 잠깐만요. 이거 왜 이러지? 계속